이번엔 질환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 다양한 신발들이 모두 맞춤 제작이라는데요. 특수 맞춤 깔창과 맞춤 신발을 제작하는 곳이에요. 다리 많이 변형되셔가지고 힘드셨다며. 예, 힘들어요. 어우. 보행하기 굉장히 힘드셨겠는데. 예? 다리가 짧으니까로 허리도 아프고 이 다리가 접치요. 덜에 갔다가 오래전 사고로 다친 부위를 방치하면서 양쪽 다리 길이가 차이날 만큼 악화된 상태입니다. 병원에 가보러 갈게. 이제 나이 먹고 그냥 있는 게 더 저거 하다고 수술해갖고는 다리 힘이 더 없으니까 그냥 있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보령으로 수술도 어려워진 상황. 걸을 때마다 느끼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맞춤 신발 제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느낌이? 피네. 네? 피네. 네. 보종을 해주면은 몸이 이렇게 세워지죠. 받침대를 놓기 전후 자세 변화가 뚜렷하군요. 다리 길이 차이를 검사를 해보니까 5cm 정도 뒤만 높여줘서 안 되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높여서 보정해줘야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맞춤 신발 제작에 앞선 보행 검사. 센서와 연결된 플레이트 위를 걷기만 하면 정밀한 결과들이 측정된답니다. 이 환자분의 걸음걸이, 보행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조갑 측정 시스템은 고객의 정적 상태와 보행 시 발바닥 압력 분포, 균형 상태까지 수치값이 나오고요. 거기에 발 모양을 그대로 스캔하는 입체 프린팅 작업으로 신발 제작에 필요한 정밀한 발치수들이 측정된다고 하는군요. 어렸을 때 이 사고 나신 게 계속 지금 이렇게 변형이 된 게 이렇게 지금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길이뿐만 아니라 발 형태 교정도 필요한 상황. 정확한 발 형태의 본을 뜨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왼발 여기 좀 평발로 진행이 되니까 조금 교정을 해서 찍을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풋폼을 통해 깔창 제작에 필요한 발바닥 본을 뜹니다. 이것을 그대로 스캔해 앞에서 측정한 값을 토대로 깔창 형태를 설계하는 거죠. 이 소재는 EVA 소재라고 하는데 이제 가볍고 단단해서 이제 신발 밑에 인솔로 깔았을 때 발을 가장 이제 잘 받쳐주는 그런 소재예요. 설계값을 입력하면 밀링 머신이 그대로 정밀하게 절삭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맞춤 신발 제작에 필요한 발 모양 석고를 뜨는 과정. 발 모양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신발 만드는데 적용하려고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발 모양의 차이가 크고 변형된 만큼 특수 제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오른쪽 발바닥은 디딜 때마다 통증을 호소했던 터라 깔창 제작 시 높이는 물론 발바닥 부위별로 형태와 소재 선택이 매우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아치 부분을 부드럽게 받쳐주기 위해서 이제 또 소재를 바꿔주려고 이렇게 또 가는 겁니다. 바닥에 닿는 부위, 변형으로 인해 뜨는 부위, 아치 부위, 발바닥 앞쪽과 뒤꿈치 부위까지 깔창 한 개의 바닥에만 4-5 종류의 다른 소재가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치 부위는 꺾임이 부드러워야 하고 평발일 경우 앞뒤로 단차를 두어 아치 형태로 교정하는 역할까지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흰색 소재는 강질 소재라고 하고 이 검정색 소재는 연질 소재라고 하거든요. 이 연질 소재는 이제 푹신푹신하는 소재로 아치 부분은 이제 연질 부분을 붙여서 발의 텐션을 이제 있게끔 하고 바깥쪽은 연질 부분을 붙여가지고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각도를 저희가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양쪽 다리 길이가 달랐던 고객. 이제 그 높이를 맞춰줄 차례. 다리 길이 차이가 5cm가 발생돼가지고 이게 지금 1cm거든요. 그래서 5장을 이렇게 올려야 돼요. 양쪽 발 형태부터 다리 길이까지 현저히 다른 사람의 경우 정 사이즈로 제작되는 시중의 깔창은 무용지물. 내 발에 꼭 맞도록
맞춤 제작만이 깔창의 기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발의 요 중심이 맞게 이렇게 걷게끔 해주기 위해서 특히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꺾어지게끔 이 부분이 보정이 해주는 거죠. 이제 맞춤 깔창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발바닥과 직접 닿는 표면에 통풍이 잘 되는 소재를 입혀주는 거죠. 다음으로 맞춤 신발 제작을 이어갑니다. 석고로 뜬 발 모양 그대로의 형태를 제작하는데요. 석고로 발 모양을 지금 만들어서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발 모양을 그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존의 라스트, 즉 화형의 고객의 발목 두께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 가볍고 보온성이 좋은 콜크 소재를 이용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라인딩 작업을 통해 석고로 뜬 발 모양 그대로 섬세한 보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라스트는 패턴실에 전달되는데요. 종이로 바다를 뜨는 거예요. 모양을 떠서 만드는 거죠. 라스트에 테이핑 작업을 한 후 왼쪽, 오른쪽 각각 중심선을 표시하죠. 이게 신발이 이렇게 틀어졌어도 중심이 있거든요. 이 중심을 만들어서 양쪽, 오른쪽, 왼쪽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테이프 위에 디자인을 그려놓고 테이프를 떼어내어 패턴지에 옮겨 그려줍니다. 여러 장의 패턴이 빠른 속도로 쌓이는군요. 똑같으면 한 15개 정도 나오는데 오른발, 왼발이 틀리니까요. 조각이 30개 정도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죠. 2배로. 계산할 때도. 그렇게 만들어진 패턴을 이번엔 가죽 겉면에 대고 옮겨 그려주는 작업. 이 가죽들이 엮어져 신발의 가피가 되는 겁니다. 외피 패턴 작업이 끝나면 수제화 제작실로 전달. 이번에는 30장 이상 되는 가피 조각들을 하나씩 연결해주는 미싱 작업이 이어집니다. 커피 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딱딱하면 못 신으니까 이 또 쿠션을 또 받쳐주는 거예요, 속에. 가피 안쪽 충격 완화까지 보완하고 나면 라스트에 가피를 씌우고 신발 바닥을 만드는 저부 작업에 들어갑니다. 일반 거보다 한 10배는 힘들다고 봐야 돼. 바닥과 가피를 단단히 고정해주고 탄성이 있는 가죽 소재는 두드려주면서 작업해야 탄탄한 가피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밑창까지 부착을 해주고 나면 수제화 작업이 마무리되는데요. 순간 강한 압력을 가해 라스트에 맞게 가피를 압축해주면 완성. 변형된 발, 차이나는 다리 길이를 보완해 제작한 맞춤 깔창을 맞춤 신발 안에 장착해주면 한 사람만을 위한 특수 신발이 탄생하는 겁니다. 신발이 다 됐습니다. 약 7시간 만에 제작된 특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순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짐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좌측으로 올라간 골반과 우측으로 기울어진 어깨로 인한 척추 휘어짐이 특수 신발을 신고 보행 시 중심이 바로 서고 한쪽 치우침이 교정됐습니다. 먼저는 막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신발 신으니까 괜찮아요. 네요. 또 다른 발 변형으로 방문한 고객. 변형 때문에 오셨죠? 네네. 발 상태를 점검해보니 엄지 발가락이 검지 발가락 쪽으로 휘어져 있군요.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도 못하고요. 발가락 때문에. 이제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뭐 허리, 무릎 했던 관절이 막 어쩔 땐 어깨까지 많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온몸이 발로 인해서 많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주로 하이힐이나 신발 코가 좁은 구두를 신는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이러한 발 변형을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데요.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과도하게 휘고 엄지발가락의 기저부에 형성되는 융기가 돌출되기도 합니다. 심하면 관절 탈구나 근육 파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시 검사 장비로 정확한 발 변형 상태를 측정합니다. 맞춤 깔창 외에 또 하나 맞춤 장비가 필요하다는데요. 발가락이 지금 이렇게 계속 걸으시면 이렇게 걸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 맞춤으로 발가락 교정기를 해드릴 겁니다. 실리콘으로 제작되는 발가락 교정기. 말랑한 소재라서 착용 상태로 보행이 가능한데요. 휘어진 발가락을 보정해주면서 발가락 근육도 발달시켜준다고 합니다. 교정기만 사용하기보다는 맞춤 깔창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군요. 끼고 또 이 깔창 기능으로 여기를 잘 받쳐주고 이렇게 걷게 해주셔야지 얘를 빼도 근육에 힘이 생겨서 일로 이렇게 안 가는 개선이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변형된 발가락 형태에 꼭 맞는 발가락 교정기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 맞춤 깔창을 제작할 차례죠. 휘어진 발가락 때문에 힘을 받지 못하는 아치 부분 보완이 관건. 이 아치, 제일 큰 아치 부분이 잘 스프링 역할을 해줘야지 발의 중심이 맞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엄지 발가락 기접으로 지탱하며 무리가 오는 아치 부위가 쿠션 역할을 갖게 되면서 보행 시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는 맞춤 깔창이 제작됐습니다. 평소 신는 신발에 깔창을 장착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일반 깔창을 착용했을 때와 맞춤 깔창을 착용했을 때 보행 느낌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 깔창 꼈을 때는 그냥 막 인상이 찌푸려졌거든요. 몸이 불편하니까 자세가 제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깔창이고 새로 하고 신고 걸어보니까 허리부터 이렇게 온몸의 자세가 딱 그냥 잡히는 것 같아요. 힘도 생기고요. 발에 무릎이랑 허리까지 아주 좋아요. 생각보다 많은 기능을 가진 깔창. 깔창을 기능별로 대량 생산하는 업체를 찾았는데요. 공장 내부에 들어서니 한눈에 들어오는 생산 라인 시설. 깔창 대량 생산하는 곳인데 스너피 깔창부터 교정용 깔창까지 다 만들고 있어요. 두 사람이 들고 올 만큼 커다란 원단을 운반해 오는데요. 어떤 소재를 사용할까요? 저희가 깔창 만들 때 쓰고 있는 메쉬 소재 원단인데요. 수분 흡수가 잘 되고 건조가 빨라서 이 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쉬 원단에 치수를 측정하고 같은 사이즈로 재단을 한 후 깔창 모양으로 제작된 금형 한 개에 한 장씩 고정을 해줍니다. 금형 내부에 이형제를 고루 잘 발라주는데요. 아래가 보시면 팽팽한 게 2cm 키높이고요. 여기 이제 굽을 부착해 하는 이런 금형이 이제 5cm 키높이 부분이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 금형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깊이도 모양도 차이가 있군요. 사람이 깔창을 신고 걸을 때 5cm 이상으로 걸으면 발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최소가 1cm고요. 최대가 5cm로 정해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와, 그럼 키를 5cm나 늘릴 수 있겠군요. 이제 깔창의 원료를 주입합니다. 한 캔에 이제 16kg 되는데 키높이 깔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00쪽에서 400쪽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 원료는 우레탄 폼이나 우레탄 젤. 모양이 다른 금형마다 발포량이 다를 텐데요. 잠깐 딴 생각을 했다가는 넘치기 십상이겠는데요. 발포를 할 때 속도나 양을 정확히 해야 돼서 그것만 좀 신경 써서 생산하는 거예요. 금형 덮개를 닫아서 단단히 밀폐하고 나면 숙성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해 보여도 반복되는 작업량은 만만치 않습니다. 대량 생산에 꼭 필요한 금형은 기능을 정하고 설계 후 테스트를 거쳐 신중하게 제작한다는군요. 기능성 깔창 역시 금형이 제각각인데요. 무지외반증, 평발, 족저근막염 등 매우 다양합니다.
숙성 단계를 거친 키높이 깔창은 굽높이에 따라 분류해주고 테두리 원단을 정리하는 디몰딩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양을 하나씩 작업해야 하는 건가요? 프레스로 자르게 되면은 이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제품이 같이 잘려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후작업으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일반 깔창에 비해 굽이 높군요. 다양한 굽 높이와 기능을 갖춘 깔창. 지금은 내가 원하는 안성맞춤 깔창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키높이 깔창은 기능성 깔창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잘못하면 발목 뒤틀림이나 척추나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키높이 깔창을 선택하실 때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인솔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 인솔을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